서울대생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너 3프로 1과정 올림피아드 알아? 1031 알아? 모르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저는 그런 사고력 과정 안 했는데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1 대 2는) 2 대 네모. 자, 네모 얼마일까요? 4죠. 맞죠? 그러면 우리 한번 교과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얘는 B예요. 그래서 얘를 비교하는 양, 기준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은 네모분의 2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네모는 얼마일까요? 4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네모분의 3이 나왔으면 우린 여기에서 관찰합니다. 자, 수학을 말로 해야 되는 이유는 말을 하다 보면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하나 더, 정말 똑똑한 아이는 나만의 공식, 나만의 언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봐요. x면 x로 곱하니까 똑같아지네? 비율이니까?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았구나. 그건 여기도 같네? 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4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1이고 2였어요. 나는 x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아까 창준쌤은 이렇게 얘기했죠. x에서 1을 뺀 것 대 4에서 x를 뺀 것이 1대 2네. 그쵸?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1대 2로 나누었어. 그래서 공식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 다음 곱해버려요. 그럼 얘를 곱한 2와 4를 더하면 3분의 6이 돼서 2가 되죠. 분수의 성질에서 x맨이 나왔고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개념이 명확해지면 얘 또한 분수고 비례식이네? 그럼 결국에 얘를 분리한 것을 x로 곱하면 된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머리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2하고 6까지의 거리를 2 대 3으로 나눈다. 그럼 5분의 2하고 2를 곱하고요. 1하고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머리로 표현하면 결국 수학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라고 했던 것처럼 27 곱하기 50을 계산할 거야. 그럼 나는 27 곱하기 50보다는 27 곱하기 100 나누기 2가 편해. 그럼 2700 나누기 2가 되니까 1350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그럼 결국에 25를 하나 곱해볼게요. 그럼 27 곱하기 25예요. 25랑 4는 100이 되는 짝꿍이죠. 그럼 2700에서 4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4, 6에 24, 67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하면 머리로 표현할 수가 있다. 보시면 어머님들 좀 유명한 학원들이죠. 그 황땡 학원에 어쨌든 경시반을 절반 이상씩 계속 보내고 있고요. 이쪽에 많이 보이는 학원들이네요. 뭐 필즈, 뭐 소마프리며 거의 절반 이상, 거의 대다수 합격은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렸던 건 나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가 아니라 이런 아이들서부터, 저 정말 한글 읽기서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했었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 이 아이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모님들 다들 이런 고민을 하세요. 뭐냐면 나보다 진도 빠른 아이들을 보면은 괜히 두근두근 거려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다 보면은 구구단도 모른 채 2학년 수학을 갑자기 사서 공부를 합니다. 자, 어머님, 구구단 얼마 만에 외우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구단 정말 외우려면은 아빠 차, 엄마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사 핑크퐁 동요를 들려줘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저께 어떤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요가 너무 느려서 아이가 이는 사 이렇게 외운다고. 그 아버님 속도를 빠르게 해주세요. 아니면 랩으로 나오는 것을 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선행학습 독일까 약일까,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바라는 그 학교죠. 맞죠? 철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학교를 가기를 희망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저희 아이가 이제 중1 올라가고 초2 올라가거든요. 저도 이 길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거의 서울대에 몇 명이 합격했던 것으로 그 학교의 서열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까요? 아니죠. 먼저 시작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또 엄마가 아이를 이긴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을 끝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과정 시작해요. 말도 안 되죠. 자, 세 번째, 초3 때 고등과정이에요. 초4 때 K모예요. 제가 학원 경력이 한 20년 정도 돼요. 그런데 10년 전에도요, 초등학교 4학년 3월에 고1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치동 안에 한 40명 있었어요. 1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도 40명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달라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중등을 시작하던 아이들은 10년 전에는 한 4, 50명, 지금은 200명. 이 사이에서 계속 제자리 반복 학원을 계속 점프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사라집니다. 요만큼만 남죠.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고수가 나타나요. 이 아이들은 그냥 운동장에 놀던 아이들이에요. 회복 탄력성도 좋아요. 아까 열정이 있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해 웃으면서 공부해요. 제 지인 친구 중에 그 수지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구몬만 했어요. 그리고 독서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황소시험 심화반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치동이나 타지역 아이들 어때요? 블로거들에 보면은 의미 없는 계속 모의고사, 3프로 1과정, 2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 공부했는데 실력반 1품반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라졌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일까요? 얘네들이 잘하는 것일까요? 다르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목표는 어쨌든 공부에 성공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 학습법은 성공하는 공부 습관을 만들자. 이 친구들은요, 못 따라잡습니다. 이 파란 선이에요. 쭉 올라가죠. 사춘기도 없어요. 엄마 말도 잘 듣고 아빠 말도 잘 들어요. 엄마랑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럼 이 아이들은 그냥 다른 길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라졌던 친구들, 일찍 시작했어요? 휴식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수들은 천천히 시작했어요. 근데 과연 수학 공부를 천천히 시작했지 활동을 안 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대화도 많이 했었고 다양한 예체능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길렀을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오히려 서울대생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너 3프로 1과정 올림피아드 알아? 103일 알아? 모르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저는 그런 사고력 과정 안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소마를 가야 되고 필즈를 가야 되고 그 학원 브랜드에 열광을 할까요? 불안하니까요. 바로 그 레벨을 확인받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도끼가 충만합니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근자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요. 저희 제자들 보면은 치대 다니는 친구가 선생님 저는 기상청장이 되고 싶어요. 학교 그만둘래요? 그럼 얘기해요. 넌 될 것 같아. 선생님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넌 될 것 같아. 이 아이들은 꺾지 못합니다. 자, 끈기가 있어요. 그 성취욕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넘치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학군지라고 하는 분당, 수지, 목동, 중계동, 대치 이렇게 잘든 타이든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사만 하면 다일까요? 아니죠. 내 아이를 30분 이상 앞에 마주보고 제가 핸드폰 안 보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공부해야 돼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요즘에 전봇대가 많이 없어졌는데 전신주 보면은 이런 거 써있죠. 수준별 수능 대비 철저, 내신 성적 관리, 과외 잠깐 1시간 반, 2시간 이틀 오고서는 이걸 다 해준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맞죠? 자, 이거에 속아서 우리는 또 전화 한번 하잖아요. 근데 현대사에서는 인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경에 대응하는 산업. 서울대 가는 아이 좋죠. 의대 가는 아이 좋죠. 혹시 남자 아이 있으신 분, 어머니 의대 가면 아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맞죠? 내 아들이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며느리의 남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커서도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는 그런 상황.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창의적인 거 좋아요. 머리 좋고 성공한 거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 네. 그것을 키우려면 뭐예요? 많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단계가 필요하죠. 물론, 저의 설명회를 원하셨던 부모님들은, 소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황소 어떻게 하면은 잘 가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 황소 작년에 나왔던 문제 올해 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인터넷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저런 문제가 나왔어요? 듣지 마세요. 그 선생님들도 각자 출제를 해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나한테 맞추는 힘.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한테 맞추어서 수 단위를 낮추어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결국 위기를 대처하는 힘이 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명한 석학들이 규명하는 성공하는 인재. 자, 1960년대에서는요, 만 5살 된 아이들은
방 안에 가둬 놓고 너 30분 견디면 마시멜로 2개 줄게. 하나 놓고요. 그래서 오래 견디면 인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거나 아니면 마시멜로가 싫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가 90년대에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가 이제 긍정심리학, 결국 공부를 잘하고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뭐 정의도 필요하더라. 그리고 발전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로스 마인드셋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 책에도 많이 나오죠. 그릿. 저는 이 그릿이라는 말을 그냥 뚝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발전적 사고방식, 그리고 회복 탄력성,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끈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인내와 열정을 지속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션을 주세요. 꿀과 벌을 단기로 잡아주세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열정. 우리 열정이란 말은 영어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패션.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뭐 사랑에 대한 열정, 공부에 대한 열정. 2번째, 제스트. 제스트는 뭐냐면 몇 년 만에 아빠를 만났어요. 5살, 뭐 3살 꼬마가 막 달려가요. 넘어지죠. 어때요? 벌떡 일어나죠.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열정. 그리고 쭉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7번째, 감사하는 마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학원 수업이 끝나고 의자를 가만히 넣어놓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정말 나 이거 어려웠는데 독쌤의 수업을 듣고 너무 재밌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수업을 즐기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겠죠. 네. 자, 지적인 호기심은 이렇습니다. 저는 정말 지적인 호기심이 넘쳐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좋은 거 있어요. GPT.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건전지 360개가 있는데 16개를 포장하여 하는 알뜰형과 24개씩 포장되어 있는 절약형이 있습니다. 모두 19묶음을 구입하였다면 알뜰형, 절약형은 각각 몇 묶음인지 구하시오. 연립방정식이죠. 그 GPT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말도 안 되는 XY가 나와버려요. 좀 다르게 좀 설명해 줄래?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우기기 방법은 알뜰형을 모두 뭐 샀다고 가정하면 어쩌고 저쩌고야. 그리고 얘가 얘기해 줍니다. 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기기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봐줘.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죠?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학생. 결국 딥러닝이죠. 맞죠? 자, 그리고 끝났으면 뭐예요? 나 몇 문제 더 풀어보고 싶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줘.